안녕하세요.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억 년 전, 지구 곳곳에 살고 있던 수만 마리의 공룡들은 갑자기 떨어진 운석으로 인해 지구에서 자취를 영영 감추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 공룡에게만 국한된 비극일까요? 실제 120년 전인 1908년 6월 30일, 러시아 예니세이크 지역에 지름 60m의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땅에 닿기 전에 운석이 공중에서 폭발을 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면적의 3.5배나 되는 지역 전체가 순식간에 초토화되고 말았죠. 지름 600m가 아니라 60m의 운석 하나였을 뿐입니다. 이처럼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우주적인 재난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를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중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해답을 대한민국이 쥐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난 2월 16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거대한 세계관의 K-드라마 그리드가 개봉되었습니다. 우주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아주 흥미진진한 스토리인데요. 1화부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함께 1화를 리뷰하면서 그 안에 담겨진 미스테리적 요소와 또 흥미진진한 떡밥들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영상은 이 드라마의 광고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 의상도 그리드. 2005년 6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출근을 하고 공장이 가동되고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그때, 생전 처음 보는 무지갯빛의 오로라가 하늘을 빠르게 뒤덮더니 순식간에 통신과 전력이 모두 끊긴 채 세상이 마비되어 버리죠. 이건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고 지구는 그야말로 대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 오로라의 원인은 우주에서 발생한 폭풍, 소위 태양풍 때문이었습니다. 태양풍이란 건 태양 표면에 있던 이온 입자들이 갑자기 우주 곳곳으로 빠르게 뻗어나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지구는 마치 그 게임의 방어무기 쉴드처럼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마치 우산처럼 지구를 투명하게 감싸서 우주에서 오는 유해 방사선이나 또 앞서 말한 태양풍 입자들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지구 자기장이죠. 사실 지구는 이 태양풍의 충격을 이미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2000년에는 일본과 미국의 공동 위성이 있는데 이게 태양풍으로 인해 전원이 차단되면서 몇 개월 후 힘없이 대기층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특히나 지난 2011년 9월 한국 또한 태양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전파 통신 두절입니다. 아주 높은 밀도의 태양풍이 지구 표면에만 진입을 해도 순식간에 전력을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전력과 통신이 두절된다는 건 거의 재앙과 맞먹는데요. 2011년엔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주의 단계로 지나갔지만 언제 이런 일이 또 닥쳐올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선 2005년 6월 그 사고가 터지고 말았던 거죠. 이 상황에 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초조해하고 있던 바로 그때, 놀랍게도 한국에 있는 한 센터에서 분주하게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이들조차 첫 시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죠. 잠시 후 시스템이 가동되고 하늘을 덮던 오로라가 걷히면서 전력 공급이 가동됩니다. 시스템이 성공한 거예요. 지구와 인류를 구해낸 이 시스템의 이름이 바로 그리드.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격자 형식의 무늬입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지구 자기장을 인위로 증폭시킨 방어막을 뜻해요. 그리고 바로 이 그리드를 한국에서 제어하고 있다라는 배경에서부터 스토리가 시작되는데요. 그리드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걸 모두가 기뻐하고 있을 바로 그때
관리자로 보이는 한 여성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 여자가 맞았네. 그 여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그때로부터 16년이 흐른 2021년. 지구는 평안합니다. 김세아라는 남성이 편의점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기 위해 들리게 되죠. 잠시 후에 뒤쪽 창고에서 나타난 직원. 그런데 어딘가 좀 수상한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차에 올라탄 순간 이 김세아는 자신의 손가락과 종량제 봉투에 피가 묻어 있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직감적으로 이 편의점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수상한 남성은 이미 편의점을 빠져나간 후였죠. 그냥 갈까 하다가 다시 편의점에 들어가 창고에 가보니 피를 흘리고 쓰러진 진짜 직원을 발견합니다. 좀 전에 물건을 계산했던 그 남자가 살해범이란 거죠. 곧이어 경찰이 출동했고 세아는 최초 목격자로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과 함께 CCTV를 살펴보던 세아가 아주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이 소리 없는 CCTV 영상 속에서 사람의 입모양만 보고도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소위 구순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세아 덕분에 경찰은 사건의 전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세아. 그는 몸이 아픈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만 계시는데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어머니에게 극진한 모습을 보였죠. 집 정리를 다 하고 한숨을 돌린 김세아는 뉴스를 보는 듯 했는데 실제로는 총기를 조립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꼭 죽이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듯 그의 얼굴은 날카롭게 느껴지죠. 다음날 세아의 출근길인데 이 회사 정문으로 들어서자마자 모든 직원들의 얼굴이 자동으로 스캐닝되고 심지어 마치 공항에서처럼 위험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포착해서 경고음까지 퍼집니다. 보안이 엄청나게 철저한 곳이에요. 세아가 일하는 이곳은 한국 그리드 전담기관 사무국. 여긴 24시간 3교대 시스템으로 방어막 그리드를 감시하고 또 분석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는 직원 세아의 행동은 어딘가 남달라요. 출근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상사 부국장의 쓰레기통을 대신 비워주는 겁니다. 사실 동료가 별 아부를 다 떤다 하면서 비아냥거리긴 하는데 세아에겐 사실 더 큰 계획이 있어 보입니다. 그는 수거해온 부국장의 쓰레기 더미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게다가 그 자리 앞에 거울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 거울로 뒤쪽에 부국장을 주시하면서 그녀의 통화 내용까지 구순술로 파악하는 듯 했죠. 그러니까 단순 부하 직원의 느낌이 아니라 그걸 가장한 어떤 스파이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요. 김세아의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를 푸는 게 2화에서 공개되지 않을까요? 그리드 1화에서는 계속 떡밥을 던지고 있습니다. 관리국 직원들이 출근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검색하는 키워드는 여성, 순간이동, 사망, 신원 미상, 사라짐. 이들의 업무가 그리드 관리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누군가 혹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간절히 뒤쫓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그렇게 검색을 이어나가던 세아의 시선에 한 문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제 발생한 편의점 살인 사건의 사건 조서였는데 작성자는 수사관 정세벽이었죠. 어제 세아와 함께 그 CCTV를 분석했던 형사입니다. 조서에 따르면 DNA를 분석한 결과 살해 용의자는 김만옥으로 밝혀졌는데 금품 목적이라기보다 우발적인 범죄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 김만옥의 거처를 알아냈고 그가 살고 있는 폐병원 건물로 진입을 했지만 눈치 빠른 김만옥이 옥상으로 도주하면서 안타깝게 눈앞에서 놓치고 말아요. 저는 실제로 1화를 봤는데 이때 옥상에서 김만옥 쪽으로 밧줄이 내려오면서 그를 돕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어쨌든 김만옥을 놓치는 듯 했지만 정세벽이 끝까지 그를 추적했고 마침내 트럭 아래 숨어있는 그를 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체포하려던 순간 갑자기 나타난 누군가가 새벽을 공격했고요. 덕분에 김만옥은 도주해버렸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그 사람이 쓰고 있던 모자가 벗겨지면서 긴 머리가 풀어 헤쳐져요. 여자였어요. 자, 이 모든 내용을 조서로 보고 있던 세아는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자여서요? 아니요. 조서의 다음 내용 때문이었죠. 이 여성은 공기처럼 갑자기 사라져서 검거하지 못했다. 정세벽 형사의 눈앞에서 분명 그녀의 형체는 사라졌습니다. 이게 그 누구도 믿어주질 않을 얘기였죠. 하지만 현장엔 분명 그 여자가 남긴 모자가 떨어져 있었어요. 형사의 진술은 동료들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하지만 새벽은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목격한 그 여자의 얼굴을 몽타주로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자, 그 모자에서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드라마 그리드 1화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장면은 바로 그 새벽 형사의 눈앞에서 이 여성이 정말 사라져버리는 그 장면입니다. 2화에서는 그녀의 정체가 드러날까요?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어쩌면 이 그리드 관리국 직원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사람, 그리고 맨 처음에 그 여자가 맞았네? 예서의 그 사람이 모두 그녀를 말하는 게 아닐까요? 저 지금 드라마 거의 다 예측한 거 아닐까요? 2화가 너무 기대됩니다. 모든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여자에 관한 단서는 그리드 공식 예고편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그리드 연결 3초 전입니다. 2초, 1초, 연결. 어젠 단순 살인 경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 조서를 쓴 송재 경찰서 형사 눈앞에서 여자가 순식간에 사라졌답니다. 공범이랍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말하는 유령, 그리드 조정실에서 창시자라고 부르는 그 여자 1997년, 그리고 지금 2021년, 우리는 자그마치 24년을 단 하나의 존재를 기다려왔어요. 끝을 봐야죠. 몇십 년 만의 기회인데. 그리드 창시자를 만난다. 거의 30년 세월 동안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했던 걸 2021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해내는 거죠. 그럼 꼭 물어보긴 해야겠어. 시간이동 어떻게 가능한가? 미래는 어떻게 변하는가.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의 한 해가 될 겁니다. 이 여자가 없었으면. 우리도 없었겠죠. 그리드가 지구 전체를 감싼 게 2004년인데 전체 망이 완성되자마자 흑점이 폭발했으니까. 인류를 구하겠다고 왔던 건데 그런 사람이 살인을 왜 해요? 그러고 24년 만에 나타나서 편의점 범인은 왜 도와줬을까요? 왜 내 앞에 나타났을까요? 왜 날 공격했을까요? 언제든 사라져도 상관없으니까. 존재를 들켜도 상관없다. 그 여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저희 회사 13층에 있어요. 그냥 저 들어가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모든 걸 다 공유할게요. 지금 도와주세요. 완성시켜주세요. 수사관님이 이걸 나한테 만들어줘서 내가 다른 목적으로 쓰면 정말이에요. 나 쏘세요. 니들이 잡겠다며. 이게 무슨 개 같은 수사야! 살인범죄물에 포진한 게 아니라 오로지 여자 때문이었지. 이번에는 절대로 부상으로 안 끝나. 나타나는 순간에 무조건 손을 쏜다. 무장해제 시켜. 그래도 실패하면 사살한다. 전부를 놓치느냐, 시체와 이동 장치는 확보하느냐. 이 사태를 막으려면 여자든 범인이든 잡아야 돼요. 여자는 못 잡아도 김만옥은 내가 잡아요. 끼어들지 마. 결국 다 인간 짓이야. 너한테 이런 건 쉽지. 그냥 사라져버리면 되니까. 왜 하나가 살고 하나가 죽어?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 유령 같은 여자가 인류를 구원한 그리드망의 창시자라는 것 같은데 문제는 왜 인류를 구하러 온 여자가 살인자를 돕고 있냐는 거죠. 시간여행자? 구원자? 이런 의미인가? 이 드라마의 포인트는 그리드를 만든 이 여자가 과연 어떠한 의도로 사람들을 도운 건지, 인류를 도운 건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드는 사실 그동안 한국 드라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아주 복잡한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배우 이시영 씨는 이렇게 세계관이 확대된 작품은 처음이다 라는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죠. 드라마 속에서 그리드는 과학기술의 끝판왕처럼 비춰져요. 하지만 그 창시자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의심이 어쩌면 드라마 내내 계속되지 않을까 하고 예측해 보는데요. 게다가 뭔가 당장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현실적인 살인사건까지 엮이면서 이 그리드는 과학기술과 초현실 미스테리가 만난 거대한 장르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장르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드라마 비밀의 숲, 저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 비밀의 숲 이수연 작가님이 대본을 쓰셨고 서강준, 김아중, 이시영, 김무열, 김성균 배우같이 아주 탄탄한 연기력의 배우들이 나오는 SF 미스테리 수사물 그리드. 디즈니 플러스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한 편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저처럼 미스테리하면서 이 현실감 있는 스릴러물 마니아들 분들께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디바제시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